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정치검사 탄핵 발의, 검찰청은 초상집입니다. 아, 초상집 될 만하지. 벌써 몇 번째야. 지금까지 이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 수가 현재 7명 있죠. 앞으로 계속 탄핵 대상 수는 늘어날 겁니다. 오늘은 4명의 검사가 집단 우수수 탄핵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 쪽은 지금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게다가 검찰이 더 지금 충격이라고 할까요? 더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탄핵 발의가 됐다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자, 정치검사 탄핵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밝혀내고 뒤집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검찰청은 아주 죽을 상일 겁니다. 차라리 한번 매 맞고 지나가 버리는 게 나을 건데 두고 법사위에서 이 판이 열려서 그때마다 여러 검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된다면 아마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운 아마 그런 충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덕분에 지금 검찰청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 정치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발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검찰청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정치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요. 이제부터 이 탄핵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이 탄핵 발의 절차에서는 국힘당 의원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밖에 나가버렸어.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탄핵 대상은요,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김영철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백신 검사는요,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바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준 검사는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에서 증언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연어회, 이 연어회의 거의 효시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어미준입니다. 이 어미준은 이 이후에도 여러 군데에서 종종 정치적 사건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이 밖에 아마 이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 사건에서 등장하리라 여겨집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박상용, 이번에 울산지검 똥검사 사건의 바로 당사자인 걸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이죠.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긴지 아닌지 확실히 드러나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화영 대북송금 진술 조작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는 김영철 검사입니다. 바로 장시호를 꼬셔가지고 진술과 증언을 조작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자,
이들은요, 앞으로 국회 법사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탄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어찌 될 것인지 좀 더 정확하게 결정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용민 의원의 탄핵 발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김용민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라는 특수 계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직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의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오늘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피소추자 검사 4명의 헌법과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소추자 검사 강백 씨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한편 이런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범죄 혐의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둘째,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케 하는 등 모해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별건 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 검사에게 권한이 없는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소추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셋째, 피소추자 검사 박상용은 2019년 울산지방검찰청 간부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를 저지르며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한편 개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서 분리수사 원칙을 위반한 채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변호인을 참여를 제한하는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모해 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에 협조한 피의자들에게는 북한 인사를 위법하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넷째, 피소추자 검사 어미주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재소자였던 한모 씨를 21차례 그리고 재소자 최모 씨를 18차례 그리고 출소한 수감자 김모 씨를 10차례 이상 검사실로 불러 위증을 연습시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어미주는
모해위증 교사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 4명의 비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를 제안하오니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정치검사, 부패검사에게 경고합니다. 검사는 대한민국 일반 행정공무원일 뿐입니다. 오늘 탄핵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느 행정공무원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검찰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잘 들으셨죠? 네. 김용민 의원이 이 제안 설명을 하고 내려가는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를 다 드렸습니다만 제가 소개를 미리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 검찰청은 발끈 뒤집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거의 노발대발하다시피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등 위헌이고 보복 탄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함부로 떠들어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복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보복이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검찰권을 이용해가지고 수사권을 이용해서 지금 무차별 보복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조국이라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과연 그 가족을 그렇게 초토화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가족을 감옥에 쳐넣었겠어요? 자, 판사들도 마찬가지. 검찰 개혁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법원 개혁, 사법부 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그 법조계 전체의 비리를 짚은 사법개혁에 대한 책이 이전부터 나온 게 있어요. 그 책들에 보면은 사법부와 이 검찰에 대한 비판을 차곡차곡 해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바로 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법원 역시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즉, 바로 검찰과 사법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복한 것이 바로 검찰 아닙니까? 지들이야말로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보복으로 따지자면은 지들이 노무현 대통령 죽인 거야말로 보복 아니었나? 검사들이 노무현을 죽인 거는 보복 아닌가? 이 모든 시작이 검사가 노무현을 죽인 것에서 시작한 거 아니었나? 참, 어따 대고 보복이란 말을 함부로 쓰고 그래? 보복 한번 제대로 당해보지도 못한 것들이 말이야. 자, 뿐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도 나와가지고 또 한번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이네들 부글부글 끓지만 대책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청의 분위기는 어떠하느냐? 말 그대로 초상집입니다. 지금까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요, 검찰청은 한번 붙어보자 이런 쪽이 더 강했어요. 또는 걸릴 만한 놈들이 걸렸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유성 보복 기소 사건에 연루가 됐던 이게 안모 검사부터 해가지고
또 뭐 이정석 검사니 손준성 검사니 검찰 내부에서도 아유 걸릴만 했어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당했을 때 자기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내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유 솔직히 뭐 그럴만도 하지 이런 분위기가 컸는데 자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야 윤석열 시키는 대로 또는 한동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우리가 탄핵을 당했네 라는 겁니다. 야 웃대가리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우리가 큰일 나는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이제 정말 큰일 났다 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위기감이죠. 그러니 초상집 같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분위기가 싸해. 여러 가지 반응이 섞여서 나는데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대한 불만이 쫙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불만 또는 이원석에 대한 불만 막 터져 나와요. 한동훈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한동훈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설치다 보니까 그렇게 오버해서 설치면데 가끔은 또 좀 굽혀주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 잘났다고 설치고 거기에 한 줄 더 떠서 차기 권력이 되겠다고 하니까 누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아니 어떤 이제 한 차장급 정도 됐나 보다. 그 검사는 이런 얘기 합니다. 뭐 검사들의 시각에서 보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진보 진영 쪽 사람들은 얼마나 눈꼴 시렵겠냐. 그런데 그 차기로 한동훈이 나서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좋다고 그러겠냐. 일반 중간층에 있다라는 사람들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갸우뚱하는 판에 자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동훈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제일 먼저 누가 표적이 되겠느냐 그러면 검찰 아니겠냐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즉 한동훈의 욕심 때문에 한동훈 지가 괜히 윤석열을 이후를 노리는 그런 행보를 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윤석열만 가지고도 검찰이 두들겨 맞을 판에 한동훈까지 설치는 바람에 결국에 검사들 일반 검사들이 괜히 피를 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죠. 어디까지나 검사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불만을 막 표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애시당초 검사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 아니냐. 더군다나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한다. 야 어느 국민이 이게 올바로 바로 된 거라 생각하겠냐. 결국에 대통령 하려고 검찰권이 휘둘렀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평가 받지 않겠냐. 결국 이거는 윤석열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원석 현 검찰총장을 표적으로 삼는 그런 발언을 뭐 거의 공통적으로 합니다. 왜? 이원석이가 여기서 또 지 욕심을 차린이라고 윤석열 혹은 한동훈하고 각을 세우고 이라는 바람에 검찰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지 않았겠냐. 그러니 탄핵까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요. 어디까지나 검사들의 시각에서 하는 얘기예요. 즉 웃대가리들의 정치 욕심 때문에 지들이 일반 검사들이 피를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지들이 글쎄 일반 검사들이라고 해서 정치적 욕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미준도 그렇고 강백신, 박상용, 김영철 이런 사람들 지들 얘네들도 정치적 욕심 되게 센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여기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뒷받침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력 투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검사들의 말은 얘네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 한동훈, 윤석열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갑디다.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느냐? 소위 말하는 검찰 수뇌부 또는 정권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검찰이 더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탄핵 이 문제가, 이번 4명의 탄핵 이 문제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탄핵 오늘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법사위원회에 이 탄핵안을 넘겨서 법사위가 앞으로 이 4명의 검사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이라든지 언론 매체에 오르내릴 거라는 겁니다. 검사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수사권을 가지고 계속 정치권을 쥐고 흔들었는데, 거꾸로 정치권이 이제 정치가 가지고 있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검찰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기들이 벌어들인 거지, 검사들이 함부로 정치권을 쥐고 흔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답을 받는 거라고 봐야겠죠. 어떤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자기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더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장면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0인, 기권 5인으로서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사 어미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 어미준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철렁철렁 하느냐고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게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열고 할 때마다 검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릴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같은 사람들은 직접 이제 국회 청문회장까지 불려 나와가지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뉴스타파 이런데 증인으로 취재원으로 등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막 쏟아낼 거 아니냐. 이게 언론 매체의 인터뷰 장면으로 나오는 거하고 언론 매체에 제공한 어떤 편지 이런 게 나오는 거하고 국회 이런 청문회장에서 직접 얘기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검찰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금처럼 계속 보복이니 위헌이니 이런 식으로 말할 거냐. 지금까지는 보복이다, 위헌이다,
뭐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화영이 직접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했어요. 박상용이가 날 이렇게 괴롭혔어요. 라고 할 때 과연 검찰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때도 위헌이니 보복이니 이런 말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 철렁철렁 안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검찰은 선택을 해야 할 거다. 전쟁이냐 퇴각이냐. 국회 혹은 정치권 혹은 민주당과 전쟁을 벌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대충 꼬리 내리고 퇴각할 거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치검사들 떼주고 검찰이라는 몸통을 살릴 거냐. 아니면 민주당과 전면전 선포하고 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씩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더군요. 왜 웃느냐고. 어느 쪽을 택할 것 같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쟁하자. 전쟁하자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더군요. 전쟁을 바라느냐 그러더라고요. 전쟁할 준비 안 하고 있겠느냐라는 말로 저는 답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생각이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자, 저는 바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검찰 독재 정권과의 투쟁, 그 고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쟤네들은 지금 검찰 개혁이 우리의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검찰 독재 정권의 타도가 목적이잖아요. 그 이후에 검찰 개혁인 거고. 그죠? 다시는 검찰이 정권을 찬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그 다음인 거고. 일단 우리는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럼 전쟁밖에 없어. 우리가 뭐 전쟁 안 하고 있는 줄 아나 봐.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아직 제대로 우리를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대충 이 상황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봅시다, 뭐. 더 보면 알겠죠.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